안녕하세요. 최현준 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토지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 연금용 농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농지를 싸게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싸게 사는 툴로 토지 경매를 꼭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반 매매로 싸게 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일반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토지 경매에서 나오는 싼 농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 농지연금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이 적어도 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지 경매로 농지연금용 농지를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제가 이제 이 두인 경매라는 경매 사이트에 좀 접속을 했고, 보게 되면은 물건을 검색하는 창에서 종합 검색에서 보면은 토지는 정과 답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원래 보통 농지는 전답 과수원인데 여기서는 정과 답으로만 체크를 좀 했고, 이 용도 지역은 뭐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도시 지역, 주거 지역에서부터 뭐 녹지 지역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농림 지역으로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랜덤으로 그냥 충청남도를 제가 선택을 해봤고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의 소재지를 선택을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매에 올라와 있는 농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펼쳐보니까 총 80건의 물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페이지 수로 보면은 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의 1페이지에서는 제가 그 유찰 횟수 순으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유찰 횟수가 거의 2회 정도, 그러니까 반값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거의 1페이지에 있고, 2페이지부터는 이제 1회 유찰된 거, 70%로 된 것들, 그 다음에 3페이지에는 거의 신건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12%까지 떨어진, 그러니까 최저가가 감정가의 12%까지 떨어진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어떤 지분 경매라든가 이렇게 지상권, 맹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분들은 이런 물건들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농사 짓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농지연금의 농지의 제한 조건들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로 농사 짓기 지을 수는 있지만 어려운 농지, 이런 농지들이 그 하나 둘씩 좀 제한 조건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농지를 우리는 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그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서산에 있는 물건, 도로 인접이지만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인 물건, 이게 2억 5천의 감정가인데 최저가가 8,600까지 떨어졌습니다. 34%까지 떨어지는 이런 물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이런 물건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물건도 도로 인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사실은 이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1696평의 도로 인접이고 그 다음에 감정가 대비해서 34%까지 떨어졌다. 사실은 이런 물건들은 지금 입찰 2일 전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사실 어렵긴 하지만 입찰 기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이런 물건들을 꼭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분 경매에 있고 지분 경매에 있으니까 좀 넘어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면 태안에 있는 물건도 도로 인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72평이기 때문에 평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가격 자체도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패스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입찰 2일 전이지만 지금 1091평에 지금 유찰이 2번 돼서 감정가의 반값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900 정도인데 최저가가 5,800까지 떨어진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한번 좀 예를 들면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91평의 답인 물건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반듯반듯해 보이죠. 중앙에 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 물건 현황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물건이 하나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이 속해 있고 소하천구역이고 소하천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구역, 하천 예정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이런 제한 사항들은 사실은 농지연금을 주 목적으로 생각하는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황 위치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조사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동측으로 노폭 약 2에서 3m의 포장 도로를 이용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소하천 구역이고 소하천 예정지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 이음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 이렇게 어느 정도 경매에서 나온 물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당연히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물건 명세서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 농지가 농지연금용으로 적합한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경매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과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스코라는 앱을 통해서 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라는 앱에 들어가서 이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 이 지번을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걸 스크롤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이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산업단지가 있는 거가 보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도로와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요. 일단 왼쪽에 보면은 쭉 내려보면은 이제 토지 자체에 대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부터 해서 지목은 답이고 용도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소유 구분에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데 공유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인 거고,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가 세로, 한면, 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 한면, 불이라는 거는 세로, 그러니까 좁은 도로가 한 면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면은 국유지에 국어가 있고 바로 잡혀서 국유지인 도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도로 전면 상태가 지금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적도상으로는 맹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국어가 같이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 진출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보면은 농림지역인 거고 소하천 예정지에 조촉이 되고 소하천 구역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하천 구역이 어디까지 침범해 있는지 예정돼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보기에 들어가서 이 물건에 대해서 지원을 딱 치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될 그 토지 이용 계획에서 봐야 될 거는 토지 이음에서 봐야 될 거는 토지 이용 계획과 그다음에 도시 계획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그러니까 농림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저촉이 될 수 있는 어떤 법률 사항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 역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하천구역, 소하천 예정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펼쳐 보면은 이제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이 도로로 그러니까 중로 인류,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도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도로가 이제 만들어질 계획이라는 거고, 그와 함께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소하천 예정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예정지와 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소하천 예정지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면적이 침범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서는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큰 도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개발 계획 같은 것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더라도 지금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소하천 예정지,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를 봤을 때 어느 일부가 좀 포함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은 도시계획을 클릭하고 열람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그 그림이 나오고,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일단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계획 시설에서 이제 도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떤 교통 광장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수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도로가 지나가는 걸로 좀 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아까 소하천 예정지하고 약간 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 농지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유찰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매 사이트를 어떻게 들어가고 물건들이 쭉 나왔을 때 어떻게 범위를 좀 좁혀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물건이 하나 나왔을 때 경매 사이트에서는 주로 뭘 봐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어떤 소유 관계,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디스코라는 앱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디스코라는 앱의 장점은 우리가 보고 있는 토지, 주변의 토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라는 앱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농지는 농지연금용으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소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명세서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임장을 가서 농사를 짓기는 불편한지 아니면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격은 은행 감정은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
그 공시지가 대비해서 지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